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로 결혼 15년차 주부예요. 저는 현재까지 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주변에선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며 저를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시아버님과 친구처럼 같이 사는 거랍니다. 저희는 대학 CC로 만나 남편이 군대를 다녀오고 얼마 안 있어 결혼을 했어요. 이런 말 하면 아직도 좀 부끄러운데요. 아이가 생겼거든요. 저는 사회초년생, 남편은 대학 복학 후 4학년이 막 됐을 때였어요. 저의 임신을 안 양가에서는 확연한 온도 차이로 반응이 갈렸는데요. 친정 부모님은 처신을 잘못한 딸이라고 저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하셨고, 남편이 고등학교 때 아내와 사별한 시아버지는 식구가 둘이나 생겨 좋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가진 돈이 없던 저희는 겨우 결혼식만 올리고 신혼여행도 생략한 채 시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사실 남편이 자취하던 작은 원룸이 있어서 거기서 신혼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시아버지 건강이 많이 나빠지고 계셔서 원래 계시는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아픈 시아버지와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말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희 부부는 현실적으로 돈도 없고 게다가 시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충분히 있으신데 2층 집에서 혼자 지내시니 겸사겸사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아버지는 여자와 함께 살아본 지 너무 오래돼서 불편하시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내심 좋아하셨어요. 게다가 나날이 쇠약해지시는 아버님의 상태를 걱정하는 남편과 저희 마음에 그러라고 하셨어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거의 창고처럼 방치한 2층을 아주 감사하게도 리모델링을 해주셨어요. 이렇게까지 바라던 건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아버님, 돈 많이 쓰셨죠? 죄송은 무슨, 그래도 니네 신혼인데 창고 같은 방을 내주고 내 마음이 편하겠어? 그 정도 돈은 돈도 아니니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지내. 지금에서 하는 말이지만 저희 시아버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부자세요. 그때 저는 그걸 잘 몰랐었죠. 늦은 결혼에 남편을 늦게 본 시아버지는 자수성가로 정년 이후 돈이라면 걱정하지 않을 만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의 빠른 임신과 결혼을 두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찌나 속상했던지. 나이 들고 보니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저는 당사자였으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걸 그리 쉽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친아빠와 둘이 지내는 것도 편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저는 알뜰하게 돈도 모으고 시아버지에게도 제대로 며느리 노릇하고 싶었어요. 부족한 저를 며느리로 기쁘게 받아주셨으니까요. 저는 회사를 다니다 집안일과 태교에 집중하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아버님의 끼니도 삼시세끼 제 손으로 챙겨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제가 결혼하고 한 달 정도부터는 몰라보게 아버님의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먹는 것도 그렇고 식구들과 즐겁게 지내셨던 게 효과를 본 것 같아 아주 뿌듯했죠. 남편 역시 저의 노력에 고마워해줘서 보람도 있었고요. 결혼을 하고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제 뱃속의 아이도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렇게 만삭이 되었어요. 몸이 많이 무거워지니 마음과 다르게 예전처럼 집안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시아버지는 저에게 연신 괜찮다며 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며느리가 그럴 수 있겠어요. 집안일을 조금씩 했는데 시아버지는 그걸 또 보는 게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상하게 시아버지는 계시지 않았고 저녁 때가 다 돼야 집으로 돌아오시더라고요. 정년 이후 가지고 계신 자산으로 여유롭게 사시는 아버님이신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밖으로 도시니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었죠. 아버님, 요즘 아침 일찍부터 나가시는 거 어디 가시는 거예요? 봉사. 내가 요즘 봉사하는데 좀 다니고 있어. 봉사요? 무슨 봉사가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저녁 때나 돼야 끝나요? 요즘 일이 많다고 해서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거겠지. 도울 수 있을 때 도우면 좋잖아. 전 또 저 불편해서 나가시는 줄 알고. 에이, 무슨. 그럴 거였으면 애당초 너희 2층 주지도 않았지. 아버지, 다 좋은데 세상엔 좋은 일 하는 나쁜 사람도 많아요. 항상 조심하세요. 별 걱정을 다해. 내가 너보다 산 세월이 얼만데 그런 생각은 할 필요도 없다. 아버님이 봉사하러 다니신다는 말을 듣고 내심 마음이 놓였어요. 저는 또 저 때문에 일부러 매일 나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2달 뒤 튼튼한 아들을 낳았어요. 다행히 남편과 시아버지는 좋아하셨죠. 여태 저를 외면했던 친정 부모님도 그날은 병원에 오셔서 외손주를 안아보셨어요. 내가 너 그렇게 시집 보내고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있질 못했어. 너도 서운했겠지만 엄마도 놀라고 서운했어. 그래도 이렇게 외손주를 보니까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순산해서 고맙다. 저희 아들이 복덩인지 저는 아들 덕에 친정 부모님과 그동안 엇나갔던 마음을 풀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육아에 돌입했죠. 당연히 초보 엄마라 실수 연발에 저의 삶의 질은 뚝뚝 떨어졌어요. 그때도 시아버지의 봉사활동은 계속돼서 저 혼자 1, 2층을 오르내리며 육아를 하는데 정말 지치더라고요. 정말 내 자식이니까 참고 이 고생을 하지. 남의 자식이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 순간 남을 위해 종일 봉사하는 아버님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아버님에게 저는 뒤통수를 아주 세게 맞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는 저희 아이가 100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주말에 봉사하며 만난 사람인데 소개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그 소개해 주겠다는 사람이 시아버님과 평범한 관계가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남편은 에이,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여자친구? 말도 안 돼. 라며 그 작은 눈을 크게 뜨고 방방 뛰었지만 나이가 뭐 대수인가요. 저는 시아버지의 연애가 맞다면 대환영이었어요. 사실 너무 오래 외로우셨잖아요. 앞으로의 인생에 시아버지와 마음 맞는 여자친구가 있으시면 당연히 좋죠. 그분과 잘 돼서 결혼이라도 하시면 아버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저희는 이제 아가도 있고 하니 분가하는 것도 나름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문제의 주말이 되었어요. 전 당연히 비슷한 연배의 고운 여성분을 상상했는데 의외로 너무 젊으신 여자분과 함께 오셔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언뜻 보면 40대 정도로 보이는 그 여자분은 저희 부부를 보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인사를 해왔어요. 우리가 늦었나? 난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역시 나이가 있어서 어쩔 수 없나 봐요. 정여사가 무슨 나이가 있어? 에이, 저도 곧 있으면 50대잖아요. 내 눈엔 애기야, 애기. 저와 남편은 너무나도 다른 시아버님의 모습에 한동안 멍하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뭐 좋으셔서 그러시는 건데 이해해야지 생각했죠. 연애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 남편은 저와 같은 생각은 아니었나 봐요.
초면에 죄송하지만 유부녀는 아니시죠? 남편은 단도직입적으로 그 여자분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남편의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셨어요. 너 무슨 말이 그래? 확실히 할 건 해야죠. 이혼하셨어요? 아니면 사별이신가요? 이놈이? 저 처녀예요. 결혼 한 번도 안 했어요. 너 내가 처음 보는 어른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하라고 가르쳤냐? 왜 아들한테 화를 내요? 원래 화도 안 내는 양반이. 진정하세요. 나한테 그러는 건 몰라도 당신한테 그러는 건 못 참지. 지 새엄마 될 사람한테. 순간 저희 남편은 새엄마라는 말에 머리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듯 사고가 멈춰버린 것 같더라고요. 저야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별로 놀라지 않았는데 시아버지는 놀란 자기 아들보다 저를 더 신경 쓰셨어요. 민우애미, 놀랬냐? 네? 아니요. 저보다 민우 아빠가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아버님이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줄은. 그게 말이다. 사실은 이 사람이 임신을 했다. 임신이라니. 저도 그 뒤로는 머릿속이 하얗게 돼서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렸을 땐 두 분이 거의 살림을 합치시기로 하고 분주하게 결혼 준비를 하셨다는 것 말고는요. 아니, 네 시아버지도 웃긴다. 곧 있으면 칠순이라고 하지 않았니? 당신 칠순 전에 애 돌잔치 먼저 하게 생겼네. 그나저나 너 괜찮아? 이번 참에 분가해. 사실은 아버님이 분가하라고 하셨어. 그 양반도 웃긴다. 당신 새장가 들었으니 나가라고 하든. 아무래도 우리 식구 없는 게 더 좋겠지. 우리 아버님 전에 사두신 아파트가 있나 봐. 거기 월세 계약이 다음 달에 끝난대.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 그나저나 그 새 시어머니 애 낳으면 그 산후조리 어쩌냐? 요즘 조리원 잘 돼 있으니까 가라고 해. 너 옆에서 괜히 산후조리 돕는다 뭐다 하지 말고. 알아서 하시겠지. 설마 나한테 산후조리 해달랄까 봐. 저는 친정엄마의 말에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상황이 좀 꼬이긴 했지만 아버님의 도움으로 분가하게 되었으니 잘 됐다면 잘 된 일이었죠. 나간다고? 여보, 나는 괜찮은데 애들 내보내시게요. 얘네들도 이제 분가해야지. 언제까지 부모가 끼고 있나. 당신도 그래야 더 편하지 않겠어? 난 이렇게 살아도 좋은데 괜히 나 때문에 분가시키는 것 같아서. 당신은 물색 없이 착하기만 해서 큰일이야. 애들도 좋지. 내가 아파트도 해주는데 안 그러냐? 아파트를 해줘요?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 거기 가서 살라고 했지. 명의는요? 예비 새 시어머니의 입에서 명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순간 싸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이왕 살라고 한 거 명의도 해주라고요. 라고 하는데 여자의 촉이라고 하죠. 절대 그걸 바라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말이 있어 아버님은 저희 이사 시기에 맞춰 아파트 명의를 저희 남편 앞으로 바꿔주셨어요. 어찌되었든 시어머니의 그 말 덕에 저희 부부에겐 아파트가 생긴 셈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희는 이사를 했고 시부모님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셨어요. 시아버님은 새 시어머니를 위해 무조건 크고 화려하게 결혼식을 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새 시어머니는 다 늙어 결혼하면서 화려하면 창피하다고 참석 인원도 제한적으로 받으며 조촐한 결혼식을 원하셨죠.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분가를, 시부모님은 신혼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운 좋게도 어린이집 자리가 나서 아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되었고 그 길로 구직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모든 일이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생겨나더군요. 새 시어머니가 입덧을 한다며 자꾸 저를 불러 집안일을 시키는 것이 그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꼭 불러도 제가 중요한 면접을 보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당장 급하다는 듯 저를 불렀고, 그럴 때마다 허겁지겁 가보면 별일 아닌 일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저에게 짜증을 내시는데, 너 내가 새엄마라고 이러는 거니? 지금 텃세 부리는 거야? 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취직하는 게 대수니? 그 집도 네 시아버지가 해줬는데 나한테 잘해야 되지 않겠어? 이쯤 되면 전에 알던 시어머니가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시어머니는 자주 저에게 히스테리를 부렸는데 그 내용이 정말 하나도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이러다가도 금방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 가식을 떨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였어요. 임신을 하니까 호르몬 때문인지 감정 기복이 너무 커서 큰일이다. 아까 그 일은 잊어라. 그리고 네 시아버지나 네 남편한테도 말하지 말고 괜히 창피하잖니. 호르몬 때문? 감정 기복? 누군 임신 안 해봤나요? 전 기가 찼어요. 자기가 창피한 줄은 알아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것까지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저도 없던 시어머니가 생겨서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종종 했고,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 자기 바람대로 제가 비밀 보장을 해주니까 마음이 놓였는지, 예, 나 배가 나와서 그러니까 네가 와서 머리 좀 감겨주렴. 예, 나 배 때문에 힘들어서 발톱 좀 깎아줄래? 라는 이상한 요구까지 하시는 등 그 정도를 넘어서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종종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불려갈 일도 없으니 그 꼴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전 무조건 빠른 시일 내에 취직하기 위해 이력서를 100통도 넘게 썼어요. 직장을 다니면 가지 않을 명분이 분명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됐는데, 대기실에서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그날도 여지없이 시어머니의 전화는 계속 걸려왔죠. 그 전화들을 몽땅 무시했더니 이번엔 남편이 전화를 하더군요. 남편은 전화를 받은 저에게 다급하게 시어머니가 아무래도 산통이 온 것 같다고 빨리 가보라고 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임신한 지 이제 7개월에 접어든 산모인데 산통이라니.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드는 생각이, 제가 전화를 받지 않은 이 시어머니는 이번엔 남편에게 산통 어쩌고 하며 저를 빨리 집으로 보내달라고 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어머니가 초산에 노산이라 유별을 떤다고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산통이야. 그냥 배가 좀 뭉치셨나 보지. 아직 7달밖에 안 됐잖아. 어머니가 초산인데 노산까지 겹쳐서 그래. 자기 신경 쓰지 마. 나 지금 면접 기다리고 있으니까 끊어. 저는 그렇게 최종 면접을 받고 집으로 가려고 하니 이번엔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듣는 시아버지의 호통소리에 그 자리에서 어안이 벙벙했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니? 다른 집 며느리는 그런다 해도 난 널 믿었는데 너 불편할까봐 매일 아침 갈 데도 없는데 집도 비워주고 이 배은망덕한 것. 우리 애랑 집사람 잘못되면 다 네 탓인 줄 알아라, 이 못된 것. 시아버지의 그런 전화까지 받고 나니 저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어쨌든 시어머니에게 일이 생긴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양치기 같은 시어머니여도 그걸 믿지 않고 외면한 꼴이 되어버렸으니 저는 어찌해야 할까 발을 동동거리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산부인과 병원이야. 어머니 지금 아버지랑 분만실에 계셔. 오늘 애기 나올 것 같대. 자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해서 방심했다가 이게 뭐냐. 남편은 저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렸어요. 전 좀 억울하긴 했지만 제 잘못도 있었기에 인정하고 그렇게 시부모님께 단단히 찢긴 채로 갓 태어난 시누이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우리 바쁜 며느리가 힘들게 여기까지 어찌 왔어? 하마터면 산부인과가 아니라 장례식장으로 부를 뻔했다. 시어머니는 얄미운 얼굴로 얄밉게 말했어요. 그래도 전에는 다른 가족들을 의식해 대놓고 하지 못한 말투였는데 아이를 낳고부터는 그런 건 이제 신경 쓰지 않겠다는 듯 본인 기분대로 저를 대하셨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아직 산딸이 많이 남으셔서 그냥 지나가는 진통인 줄 알았어요. 아무리 산딸이 남아도 그렇지 어쩌면 매정하게. 나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우리 딸 얼굴도 못 보고 저 세상 갈 뻔했잖아. 어허, 이 사람 우리 딸도 듣는데 그렇게 무서운 소리를 해. 내가 단단히 혼낼 테니 당신은 몸조리나 신경 써. 당신 나이가 있어서 내가 아주 걱정이야. 시아버지는 그렇게 시어머니만 챙기시곤 저에게 밖에서 따로 이야기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무조건 죄송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시아버지는 그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네가 죄송하면 네 시어머니 몸조리 좀 도와라. 네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 손은 타고 싶지 않다고 하더구나. 그렇다고 이 나이에 내가 할 순 없잖니. 게다가 넌 민우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아무래도 애는 우리 집에서 네가 제일 잘 볼 게 아니냐. 저는 오늘 면접 보고 온 회사에서 연락이 올 것 같아 잠시 망설였지만 이대로 시부모님께 찍혀 사는 것보단 직장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그러겠다고 했어요. 전에 친정 엄마에겐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했는데 졸지에 시어머니 산후조리를 해주게 되었어요. 하지만 곧 그런 저의 선택은 후회막심한 결과로 그야말로 지옥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의 산후조리와 신생아인 시누이를 돌보느라 아주 죽을 맛이었거든요. 미역국도 끓이고 경험을 살려 시누이도 돌봤는데 뭐가 불만인지 시어머니는 자꾸만 괜한 트집을 잡으며 저를 구박하셨어요. 이거 너무 짜지 않니? 산모 미역국이 삼삼해야지. 이건 뭐 소금국이네. 난 우리 딸 뭐든지 몸에 좋은 것만 쓰고 싶다. 기저귀는 무조건 오가닉 청기저귀 쓸 거니까 너 이거 빨아서 삶아 넣어라.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전문 산후 도우미를 부르시지. 저는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짜증에 점점 인내심에 한계를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기가 잠든 틈에 화장실에서 기저귀를 빨고 있는데 그새 아기가 깼는지 시끄럽게 울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이 엄마인 시어머니는 아이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쫓아와 역정을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야, 얘 울잖아. 뭐 하는 거야? 시끄러워서 통화를 할 수가 없잖아. 야? 저는 순간 시어머니의 하대에 내가 진짜 이 집 식모인 줄 아나 싶어 빨고 있던 기저귀를 화장실 바닥에 패대기 치고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모두 폭발시켜 버렸어요. 지금 야라고 하셨어요? 애가 울 수도 있지. 애엄마가 그거 하나 해결 못하고 저한테 와서 성질을 내요? 뭐? 그거 하나 해결을 못해?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어머님은 몸조리 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러면서 심심하면 밖에 나가 놀다 오시잖아요. 저 애, 제 애 아니고 어머니 애 아닌가요? 저 애? 지금 아가씨한테 저 애라고 했니? 넌 참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더니 아주 점점 싫은 짓만 하는구나. 그리고 너 공짜로 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그이가 너한테 돈도 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편하게 부려도 된다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어? 시어머니에게 그 말을 듣는데
밀려오는 배신감에 저는 손에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벗어서 시어머니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무슨 큰 일이라도 당한 듯 고함을 지르시는데, 야, 너 돌았어? 아직은 아닌데 조금 있으면 돌 것 같아서요. 저 그냥 집에 갈게요. 아버님이 저한테 얼마를 주시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산후도우미 일당 얼만지 알아봐서 제대로 청구할 테니 딱 그 돈만큼만 주시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순간부터 저 이 집에 절대 안 올 거예요. 손수 미역국을 끓여 드시든지 하시고 아니 아가씨도 알아서 보세요. 저는 화장실 앞에 떡하고 버티고 서 있는 시어머니를 밀치고 그대로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받은 시아버지는 또다시 노발대발하며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저는 그 알아본 산후도우미 하루 일당을 계산해서 제가 받을 돈을 알려드렸어요.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저도요. 저도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랐네요. 아무리 세장가 드시고 어머니가 좋아도 그렇지. 돈 받고 하는 거니 편하게 저 부려도 된다고 하시는 건 아니죠. 그야 네 어머니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해서 내가 그냥 한 소리지. 미안해요. 미안한 사람이 애운다고 시끄럽다고 저한테 야! 라고 하세요. 뭐? 너 아무리 화가 났어도 없는 소리 하면 못 쓴다. 아버님,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아버님이랑 있을 때랑 저랑 있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물론 믿지 않으시겠지만 전 더 이상 그 장단에 놀아나고 싶지 않아요. 죄송해요. 시아버지는 끝까지 제 말을 믿지 않는 듯 호통만 치시다 전화를 끊으셨어요. 당연히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내버려 두고 싶은 심정이었죠. 남편도 다행히 그동안 제가 말하지 않고 당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니 자기가 더 화를 내며 잘했다고 했고, 그렇게 한동안은 솔직히 편하고 좋았어요. 시어머니 전화도 없고 그 집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시간도 잠시 시어머니와 제대로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글쎄 시어머니가 어떤 말로 바람을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보다 당신 나이가 훨씬 많다는 이유로 시아버지는 집 명의를 시어머니 앞으로 바꾸셨고, 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시어머니와 신생아 시누이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부부 몰래요. 그렇다고 저나 저희 남편이 아버님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아버님께서 인생을 사실 때 그 물질적인 여유로 더 즐겁고 여유롭게 사시길 바랬던 것 뿐이죠. 하지만 이렇게 저희 몰래 법적인 문서에 딱 명시를 해놨다고 하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사실은 우연히 친구 변호사를 만나러 친정 아버지가 해당 로펌에 갔다가 우연히 저희 시아버지를 보게 되면서 제 귀에 들어왔어요. 친정 아버지는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할까 했지만 옆에서 시어머니가 민망하게 너무 딱 붙어 있어서 말을 걸지 못하셨대요. 안 그래도 새로 들어온 시어머니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던 아빠는 사돈 내외가 왜 로펌까지 왔는지 물어보셨고요. 자신이 들은 기막힌 말을 저에게 전해주신 거죠. 저는 상대하기 싫어서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를 고스란히 다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화가 나서 그 집으로 찾아가 새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난리를 쳤어요. 알고 보니 지금 계시는 그 집이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친정아버지께, 그러니까 남편의 외할아버지께 받은 유산이었더라고요. 난 우리 엄마 유산이 저 여자한테 가는 꼴은 못 봐요. 당장 원래대로 해놓으세요. 그냥 이름만 바꿔 놓은 거야. 그리고 네 엄마가 나중에 너한테 명의 준다고 했어. 넌 내가 미리 아파트도 줬잖아. 아버지, 정말 뭐에 홀린 거예요? 그 말을 믿어요? 막말로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여자랑 제가 무슨 사이인데요. 주실 거면 지금 당장 주세요. 저기 아들, 그렇게 열내지 말고 그냥 아버지는
당신 없을 때 아들내외 잘 챙겨주라는 의미로 나한테 주신 거야. 그냥 이름만 바꾼 거라고. 잘 챙겨줘요. 저 와이프한테 다 들었어요. 아버지야 지금 당신 말을 다 믿는 모양인데 저도 제 와이프 말만 믿어요. 모르는 사람 부리듯 부렸다고요. 오가닉 어쩌고 하실 거면 당신 손으로 똥기저귀를 빨아야지. 왜 남의 와이프 손을 빌려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뭐? 여보, 그거 봐요. 내 말이 맞잖아. 얘네들 나 싫어해. 내가 설마 했는데 우리 부모 자식한 영 끊자. 난 너 같은 아들 필요 없다. 네,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이 집 명의는 저 주세요. 저희 엄마 거였으니까. 알았다. 내일 당장이라도 그놈의 명의 바꿔주마. 여보, 이걸 왜 줘요? 시아버지가 명의를 남편에게 준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앞만 봐도 자기 계산과 다르게 흘러가니 당황한 얼굴이 분명했죠. 남편은 그날 이후 아주 집요하게 그 집 명의에 집착했어요. 하지만 한번 손에 쥔 재산을 그 여자가 내놓을 일은 만무했고 그 뒤부터는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립구조로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양아치도 아니고 왜 남의 걸 뺏어? 남의 거? 제가 할 소린데요. 당신이 뭔데 그 집 명의를 가져? 나? 네 엄마다. 이제 갓 태어난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아. 막말로 네 아버지 죽으면 네가 우리 모녀 책임질 거야? 돈 앞에서는 연극이고 가식이고 없는 시어머니란 사람의 모습에 시아버지는 적지 않게 놀라는 눈치셨어요. 그래도 화가 나서 홧김에 저러는 거겠지 하는 생각에 당신의 아내를 달래보려 하셨는데 고작 그런 걸로 달래질 여자인가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더욱 달달 볶으셨어요.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요. 아버지가 아들 하나 못 잡아요. 아버님은 그날 이후 다행히 콩깍지가 벗겨진 듯 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좀 혼란스러워 이리저리 방황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새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수상한 거예요. 보다 못한 저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만났다는 봉사활동 협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요즘 정여사가 보이지 않던데 결국 그 애 낳았나 몰라? 그때 남편 될 사람이 알고 보니까 빚만 잔뜩 있는 빚 좋은 개살구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 줄도 모르고 그 남자 잡겠다고 임신까지 했다가 다 늙어서 미혼 못되게 생겼다고 맨날 궁상 떨었었잖아. 순간 저는 두 분이 결혼할 때 왜 그렇게 시어머니가 참석 인원도 제한하는 조촐한 결혼식을 원하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자세히 알아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하고 만만한 저희 아버지에게 접근했던 거였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는 얄팍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곧장 시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얘기할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런 큰 일은 한꺼번에 터뜨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는 그 여자가 있는 시댁으로 가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연기를 했어요. 네가 여긴 웬일이냐? 그래도 어른이신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요. 그래도 그 사이 정이 들었는지 시누이도 보고 싶고요. 자연스럽게 아이를 안았어요. 그리고 내려놓으며 베개 위에 아이의 머리카락을 손에 넣고 화장실에 가겠다고 일어나서 시아버지의 칫솔을 챙겼어요. 그리고 영혼 없는 몇 마디를 나누고 집으로 왔어요. 저는 다음날 곧장 난생 처음 유전자 분석하는 곳을 찾아 친자 확인을 의뢰했고 그 결과 당연히 친자가 아니었어요. 이 사실을 안 시아버지는 충격에 쓰러지셨죠. 저희 부부는 사생 결단을 내기 위해 그 집으로 쳐들어갔는데 제가 유전자 감식 결과 서류를 면전에 던지자 그걸 본 여자는 놀래서 신발 신는 것도 깜빡하고
주랭랑을 치지 뭐예요. 그래도 다행히 자기 자식은 데리고 맨발로 도망을 치는데 그 모습이 정말 가관도 아니었어요. 그 후 저와 남편은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했기에 친정아버지의 친구 로펌에서 결혼 사기로 인한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했어요. 당연히 소송은 승소했죠. 그렇게 욕심부리던 집 명의는 다시 원래대로 시아버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여자 앞으로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따른 위자료까지 청구됐는데 당연히 빈털터리인 여자가 내놓을 돈은 없었어요. 대신 결혼 사기라는 꼬리표가 달려 평생 위자료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 앞으로 어떤 재산도 만들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걱정했던 시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 후 저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여러 번 사과하셨고 저희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그 집을 기어코 남편 앞으로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되신 아버님은 말씀은 괜찮다고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많이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다시 시아버지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냥 너희끼리 편하게 살지 뭐하러 다시 들어와? 저희는 원래 아버님 집에서 시작했잖아요. 저 아버님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실 때까지 여기서 꼼짝도 안 하고 아버님이랑 같이 살 거예요. 그리고 괜히 저 불편하다고 아침에 나가지 마시고 예전처럼 편하게 사세요. 저도 이제 취업할 거니까 아버님께서 저도 좀 도와주시고요. 저희는 그렇게 다시 완전체가 되었어요. 지난날 같은 우여곡절이 있어서인지 예전보다 관계가 더 좋아졌고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저는 느낀 바가 있어요. 외로움은 사람을 흐리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외롭지 않으셨으면 하고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아버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한 남자잖아요. 부디 다음엔 아버님께서 정말로 좋은 인연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